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MB입니다. 오랜만에 주 2회 영상을 하네요. 근데 한 번 더 하고 싶긴 한데 오늘 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젯밤에 우리의 도파민을 엄청나게 분비시키는 뭐 그런 이제 딜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도파민을 선사한 미러키 벅스인데 그게 뭐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마일즈 터너라는 지난 시즌에 인디애나를 파이널로 견인했던 선수가 미러키로 이적한 것도 놀라웠는데 그 과정에서 데미안 릴라드를 웨이브했거든요. 이거 그냥 뭐 데미안 릴라드 웨이브 이것만 보면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거 가짜 뉴스 아니냐 이런 거를 체험했던 게 몇 개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작년 연말에 그 계엄이었는데 진짜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뭐 정치적 의도는 없고 그냥 진짜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가 돈치치 트레이드 얘기 나왔을 때 이것도 다 모든 분들이 가짜뉴스인 줄 아셨죠? 심지어 그래서 샴즈의 계정에 해킹당했다는 의심을 받았을 정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데미안 릴라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느낀 3대 가짜뉴스스러운 뉴스는 이거였거든요. 그런 일이 어젯밤에 터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안 해볼 수 없겠죠.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그다음 골든스테이트 레이커스 조용한데요. 제가 영상을 많이 못한 입장에서 두 팀의 딜이 나왔을 때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FA 1일차, 2일차가 조용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석해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미친 도파민을 선사한 미러키 벅스가 마일즈 터너를 4년 107밀에 영입을 했거든요. 마지막 시즌은 플레이어 옵션까지 주었고 15% 트레이드 키커까지 줬습니다. 보통 이제 4년 계약이나 5년 계약 이런 거 할 때 마지막 시즌에 플레이어 옵션 주는 것, 그리고 트레이드 키커 주는 것, 이런 거가 사실 이제 그 선수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뭔가를 주는 건데 마일즈 터너에게 그 정도 대우를 해주고 데려온 거죠. 개인 공격력이 없는 빅맨이다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의 제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러키 벅스가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데미안 릴라드의 아킬레스 부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안식년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을 이제 우리가 이번 시즌에 하고 있었던 걸 감안한다면 더더욱 놀라운 딜이었고요. 이 아니스가 마일즈 터너를 강하게 리크루팅했다는 소식인데, 인디애나는 사실 지난 시즌 파이널 진출팀인데 파이널 7차전에서 할리버튼이 아킬레스 부상을 입으면서 그 안식년의 사치세까지 부담하는 결정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 그러니까 마일즈 터너에게 금액을 맞춰주게 되면은 다음 시즌 할리버튼이 없으니까 플레이오프에 못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스몰 마케팅 입장에서 사치세도 내고, 사치세를 내면은 또 NBA에서 그 나눠주는 무슨 금이라고 해야 되죠? 분담금? 그건 좀 이상한데 제가 한국어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걸 이제 또 나눠 받는 거를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이 있는 계약이었고 결국에는 적은 금액만 오퍼하다가 미러키에게 뺏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최근에 이제 케빈 듀란트 케이스 때문에 아킬레스 부상도 잘 회복하고 돌아오면 뭐 어떻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나마 ACL 같은 무릎 부상류는 조금 이제 그래도 회복되는 케이스가 아킬레스보다는 많은 것 같긴 한데, 아킬레스건 부상은요 역대로 이 정도로 훌륭하게 회복했던 케이스가 도미니크 윌킨스, 그 다음에 케빈 듀란트 요 정도밖에 없는 부상 부위예요. 회복률이 사실상 10% 미만이라고 봐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아킬레스 부상 당하면은 뭐 한두 명 정도 살아온다 이런 느낌의 부상이 아킬레스 부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회복 기간을 한 시즌 통을 거의 요구하기 때문에 한 시즌 통으로 쉬고 그 다음 시즌에는 이제 한 시즌 통으로 쉬었으니까 서서히 폼 끌어올리는데 한 반년 쓰고 이러면은 한 1.5년 동안은 이렇게 제대로 원래 기량으로 플레이하는 게 아무리 잘 회복된 케이스라도 어렵다라고 이제 봤을 때, 그러면요 파이널에 진출하긴 했지만 스몰 마켓 팀인 인디애나가 압도적인 탑독의 전력을 갖춘 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골든 스테이트가 예를 들면은 그 3핏 도전하다가 케빈 듀란트 아킬레스 부상을 입었을 때 듀란트가 결국 브루클린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골든 스테이트가 듀란트에게 맥스 계약을 오퍼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달라요. 골든 스테이트는 어떻게든 그 전력을 유지만 하면은 야 이거 거의 우승 깔고 간다 이런 느낌의 팀이었으니까 그게 되는데,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건재하다 해도 우승 확률을 어느 정도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팀이었단 말이에요. 이번 시즌 매우 분발해서 파이널에서 안타깝게 석패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킬레스 부상에 팀의 에이스가 아킬레스 부상을 입었는데 여기다가 도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전 이해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디애나가 할리버튼의 부상 복귀나 이런 내용을 좀 검토하면서 해체 위기나 리툴링 위기가 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제 이거죠. 할리버튼의 부상이 없었으면 마일즈 터너는 인디애나에 잔류하고 그냥 끝났을 거기 때문에 인디애나 팬분들은 지난 파이널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러키에서 이렇게 데려간 선수 마일즈 터너입니다. 지난 시즌 30.2분을 소화하면서 15.6점에 6.5개의 리바운드, 1.5개 어시스트, 2개의 블락, 1.7개의 턴오버, 야투 48.1%, 3점이 지난 시즌 시도수나 성공률이나 커리어 하이였어요. 5.5개를 시도하면서 39.6%인데 빅맨으로서는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자유투는 77.3%를 기록했습니다. 마일즈 터너의 최근 기록을 보면 최근 4시즌 동안 TS가 6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3점을 다수 시도하는 이런 빅맨이기 때문에 사실 팀의 에이스급 선수들과 페어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5번이기 때문에 우리 팀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수가 선천적으로 양쪽 골반 높이가 차이가 난다는 이런 이슈가 좀 있고 힘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선수가 이제 데뷔한 이래로 쭉 이래요. 블락 수치는 굉장히 높은데 리바운드 수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블락수 대비 압도적인 보드 장악력은 또 없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지난 파이널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이렇게 엄청나게 힘으로 밀고 들어오고 아니면은 막 골밑으로 리바운드 잡으려고 러쉬하고 이런 선수들이나 팀들에게 좀 약합니다. 그리고 박스아웃에서도 그렇게까지 단단한 모습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징을 얘기하자면은 개인 1대1로 포스트업 득점하고 이런 건 거의 없다. 3점이나 받아먹기 위주로 득점을 하는 선수라서 고효율로 득점을 해내고 블락 수치가 늘 커리어에서 그 NBA 탑급을 다투는 급이었기 때문에 좋은 샷 블락커다. 다만 저 블락 수치만큼의 위용이 그 보드 장악력에서 나타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박스아웃이나 오히려 잘 밀고 들어오는 힘캐들에게는 좀 약하고 오펜스 리바운드도 엄청 러쉬하는 팀에게는 그거 간수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특징을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스탯라인만 보면 브룩 로페즈랑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브룩 로페즈랑 좀 다른 건 브룩 로페즈보다 개인 득점력이나 힘이나 박스아웃은 약해요. 그러니까 브룩 로페즈도 리바운드 수치는 떨어지는데 이 선수는 박스아웃을 해주면서 팀원들이 잡게 해주거든요. 약간 브룩 로페즈, 스티븐 아담스 이런 선수들이 자기가 박스아웃하고 대신에 이제 팀원들이 리바 잡게 하는 뭐 이런 박스아웃을 좀 많이 하죠. 마일즈 터너는 힘이나 박스아웃 자체가 조금 아쉬운 편이고요. 그래서 로페즈보다 그런 거는 약한 대신 훨씬 기동력이 좋은 게 마일즈 터너고 또 이제 수비나 이런 거에서 투쟁심이 훨씬 좋습니다. 브룩 로페즈는 좀 약간 무지성 드랍백에 가까운 약간 서서 수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마일즈 터너는 막 섀도우 블락 하려고 몸도 날리고 엄청 이제 커버하려고 돌아다니고 이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노력이나 투쟁심은 마일즈 터너 쪽이 좀 더 있고요. 다만 로페즈는 또 이제 튼튼한 몸으로 드랍백을 잘 하면서 디펜시브 팀에 들어가고 막 이랬던 적도 있던 선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선수를 왜 비교하냐면 지난 시즌 미러키의 주전 센터가 브룩 로페즈였는데 이번 시즌에 클리퍼스로 떠났고 지금 마일즈 터너가 브룩 로페즈 대신에 미러키의 주전 센터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한 거고요. 근데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나 이럴 때 생각해보면 늘 브룩 로페즈의 저 드랍백 수비가 정규 시즌에는 괜찮았는데 심지어 우승 시즌조차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룩 로페즈의 저 드랍백 수비의 문제 때문에 뭐 미러키가 우승했던 시즌도 컴파 1차전에서 트레이 형한테 드랍백 하다가 막 거의 50점 가까이 얻어맞고서 1차전을 패했었죠. 그리고 파이널에서도 1, 2차전에서 크리스 폴의 피켄롤에 거의 뭐 브룩 로페즈가 농락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브룩 로페즈의 위용이 플레이오프에서 많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지난 플레이오프에서는 플레잉 타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브룩 로페즈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플레이오프에서의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최근 폼의 브룩 로페즈보다는 마일즈 터너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페즈에 비하면 사실 안쪽에서 자리 잡고 내가 자리 잡았으니까 공 줘 포스트업 할 거야 이런 시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야니스와 페어링하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야니스가 또 닭돌 이미지가 있지만 안쪽에서 자리 잡고 포스트업 이런 걸 굉장히 또 즐기는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핏이 좋을 거다라는 예상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마일즈 터너 좋은 선수죠. 근데 미러키가 어떻게 데려갑니까? 미러키는 이미 셀러리 캡이 차 있는 팀인데 그러면은 마일즈 터너 데려가려면 사인 앤 트레이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뭐 이제 딜의 내용만 떴길래 이제 이게 사트 형식이 되고 누가 갈지 뭐 이런 건 추가적으로 나오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짜뉴스가 나왔죠. 가짜뉴스급 소식이 나왔죠. 충격적인 데미안 릴라드 웨이브 소식입니다. 1+1 계약 113미를 통째로 웨이브하고 5년 스트레치 프로비전으로 이제 방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잔여 계약 113밀이 5년에 나눠 잡혀서 연마다 샐러리가 22.5밀 잡히는 채로 5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근데 제가 저번 영상 그러니까 그저께인가요? 3일 전인가요? 올렸죠?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브래들리 빌이 1+1 계약 남아있는데도 웨이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캔바 워커 사례 들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물론 브래들리 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데미안 릴라드가 됐지만 이제 예전처럼 샐러리 캡 텅텅 빈 그런 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덤프성 트레이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이 선수 계약을 우리가 받아줄게. 근데 얘는 계약 규모가 얼마 남았으니까 픽 뭐 줘 아니면 뭐 유망주 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었는데 근데 이제는 샐러리 캡의
50%를 의무로 채우게끔 하다 보니까 오프 시즌이라 아직 다 안 채운 팀들이 있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채우고 시작했기 때문에 계약이 빠진 것들 빼면은 아직도 많이 차 있겠죠. 그래서 옛날만큼 캡룸이 텅텅 비어있는 팀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덤프성 트레이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2년짜리 웨이브 이런 거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릴라드가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죠. 물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킬레스 부상이니까 그것도 나이 많은 릴라드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미러키의 전력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의구심이 좀 남긴 해요. 뭐냐면은 그러면 핸들러는 누가 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릴라드 로페즈가 빠지고 마일즈 터너만 들어오면은 이건 더 약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샐러리 관점에서도 우승을 위해서 돈을 펑펑 써야 되는 우승권 경쟁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27밀짜리 선수 받으려고 54밀짜리 선수를 웨이브했거든요. 이러면요, 오버캡 상황에서는 샐러리를 추가로 보강하는 게 뭐 익셉션밖에 안 돼요. 베테랑 미니멈 익셉션, MLE도 마지막에 2가 익셉션의 약자죠. 미드레벨 익셉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밖에 보강을 못 하는데 쓸 수 있는 가용치 27밀을 스스로 날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아무리 동부 내년에 지금 이제 많은 선수들이 아킬레스 부상으로 빠지면서 동부가 꿀이 될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러키가 우승 한 번도 못 해본 그런 팀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제 의구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라인업을 좀 살펴보면 다음 시즌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케빈 포터 주니어를 재계약했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재계약을 했고 쿠즈마 있고 야니스 있고 터너 데려왔고요. 백업 1번 자리를 만약에 케포주가 스타팅으로 가면 누가 볼지 모르겠고, 게리 에리스 영입했고 프린스 재계약했고 바비 포르티스 재계약했고 심스 재계약했는데, 이게 릴라드의 아킬레스 부상을 감안했을 때 사실 릴라드가 아킬레스 부상 당한 시점에서 뭐 안식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스타팅급 포인트 가드를 영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다가 지금 마일즈 터너를 데려왔는데 터너는 어쨌든 간 데뷔 초에는 말콤 브록턴 같은 선수, 브록턴이 전성기일 때요 같이 뛰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할리버튼하고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 핸들러를 붙여줬을 때 받아먹기형 빅맨이 살아나는 건데, 픽앤팝 빅맨이 살아나는 건데, 마일즈 터너가 지금 이제 핸들러를 캐포주로 두고 뛰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작 큰 무브가 없거든요. 누구 잡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슈레더, 타이제롬, 크리스 폴 이런 선수들 다 다른 곳으로 가는 분위기고, 뭐 타이어스 존스 생각도 나고 말콤 브록턴 생각도 나는데, 이 정도 보강으로 사실 동부는 뭐 어떻게 지금 이제 다른 팀들의 전력이 약화된 상태니까 야니스가 혼자 무쌍을 찍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저 정도 전력이면요 서부 파이널에 올라온 팀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지난 시즌 우승팀 OKC나 이번에 보강한 휴스턴 보세요. 막 이런 팀들 막 듀란트 이런 선수 영입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야니스 정도 빼면은 캐포주, 게트주 다 다른 팀에서 원 소속팀에서 자리 못 잡던 선수들이죠. 그리고 또 쿠즈마인데, 이게 제가 솔직히 휴스턴 감독이 오도카 감독 입장에서는 우리 팀이 파이널에 올라가서 2, 3, 4번이 아멘 탐슨, 케빈 듀란트,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타리 이슨 이런 선수 나오는데 저쪽 3번 쿠즈마 나온다 이러면 이제 미소가 지어지죠. 솔직히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서부에서 파이널 올라오는 팀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팀 구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러키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대로면 야니스가 그냥 걸어나갈 수 있다라는 절박함에서 나온 트레이드로 보이는데, 최근에 사실 드루 할러데이 보내면서 데미안 릴라드 영입했던 것도 저는 괜찮게 봤었는데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 다음에 미들턴 보내고 쿠즈마 영입 이것도 그렇고, 이번 마일즈 터너 데려오면서 릴라드 웨이브 이것도 그렇고, 사실 최근 미러키의 결정을 보면은 야니스를 어떻게든 달래고 야니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좀 굉장히 감정적인 결정들을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승 멤버 중 남은 게 야니스를 제외하면 포르티스 한 명이고, 이게 사실 또 비슷한 느낌의 팀이 서부에 좀 있어요. 레이커스죠. 레이커스가 첫 우승 이후에 계속해서 로스터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로스터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좀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레이커스가 점점 내려갔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미안 릴라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게 릴라드에게 언질도 없이 냅다 웨이브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야니스가 어네피하다라는 것까지 뜨면서 많은 분들의 도파민을 또 나오게 했습니다. 야니스는 사실 데미안 릴라드를 원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영입 전에도 사실 리스펙하고 좋아하는 선수였고, 트레이드 돼서 팀에 온 이후에도 좋아하는 선수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펙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선수를 냅다 웨이브한 거에 대해서 야니스가 어네피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근데 야니스가 어쨌든 마일즈 터너
영입을 원한 건 팩트가 맞고 터너와 같이 뛰는 거를 좋아하는 건 맞는데 마일즈 터너에 대한 영입 방식이나 현재 전력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거는 사실 아직까진 미지수고 좀 지켜봐야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야니스가 뭐 동호회 뛰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얘랑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보고 싶은데 이 수준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뭐 마일즈 터너랑 같이 뛰고 싶다는 거는 이 선수와 같이 뛰면은 우리 팀이 잘 이길 것 같고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지금 팀 기준으로 보면 지난 시즌 오프 시즌 당시 그러니까 오픈 당시와 비교해보면 시즌 오픈 당시와 비교해보면 릴라드, 미들턴, 로페즈가 없어졌는데 오히려 이게 사실 지난 시즌 시작할 때 비해 전력이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라고 보이거든요. 경쟁심이 엄청난 걸로 알려진 야니스가 현재 로스터 수준에 만족할지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가 상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상식적으로는 마일즈 터너가 지금 50밀짜리 선수도 아니고 연 27밀짜리 선수 영입하는데 53밀 받고 아직까지 기량이 살아있는 핸들러를 냅다 웨이브하는 게 아킬레스 부상이 있긴 했지만 이게 사실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가는 일 처리 방식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니스가 마일즈 터너 영입을 원하긴 했죠. 근데 원했다 하더라도 릴라드를 킵한 상태에서 마일즈 터너 영입을 원했겠지 릴라드를 웨이브하거나 내보내면서 릴라드를 터너로 바꿔와라. 야니스가 과연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릴라드 아웃, 마일즈 터너 인 이 상황을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릴라드와 웨이브 내지 결별에 대한 생각을 야니스가 안 한 상태에서 얘기한 거라면은 미러키 프론트가 좀 오판을 해서 과하게 딜을 추진한 부분이 있을 거고 야니스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릴라드 관점에서 얘기하고 이제 뒤로 좀 넘어갈게요. 릴라드는요 오히려 좋아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릴라드는 안 그래도 팀과의 핀 문제나 아니면 가족들과의 생활 문제 때문에 거취를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연봉은 이렇게 되면은 본인 양보한 금액이 1도 없죠. 풀로 보장받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FA로 풀어주는 격이니까 너무나 기쁜 상황이죠. 물론 이제 릴라드 본인이 회복을 잘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만 릴라드는 어쨌든 이번 시즌 다음 시즌 53밀 58밀 이 연봉이 그대로 입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냥 이제 FA 계약 새로 체결해서 미니멈 같은 거 받고 아무데나 가서 뛰면 돼요. 지난 시즌 릴라드의 기록을 보면 36.1분을 뛰면서 24.9점에 4.7개 리바운드, 7.1개 어시스트, 1.2 스틸, 2.8 턴오버, 야투 44.8%, 3점은 37.6%인데 9개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투는 92.1%를 넣었고요. 여전히 1옵션급 핸들러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있어요. 90년생이고 아킬레스건 부상 전에도 혈전 이슈가 터지면서 부상에서 막 겨우 복귀했었고 지금 아킬레스 부상까지 입었기 때문에 사실 나이도 많은데 혈전 이슈 있고 아킬레스 부상을 당한 선수가 이전 클래스로 복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솔직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니멈은 뭡니까? 미니멈은 이제 그냥 15개 로스터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는 그냥 공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은 거의 공짜기 때문에 그냥 모든 팀들이 미니멈으로 릴라드 한 번씩 다 긁어볼 생각은 할 거고 근데 이게 저는 핏하게 맞아질지 모르겠는 게 릴라드가 갖고 있는 툴을 감안했을 때 이 선수는 전형적으로 메인 핸들러로 2대2에서 파생을 극대화시켜야지 살아나는 선수지 어디 옆에서 가자미로 쓸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프볼 무브를 타면서 엄청나게 뭐 슛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자기한테 공이 없는 상황에서 수비나 스크린 이런 걸로 공헌한다거나 이런 류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메인 핸들러 역할 아니면 써먹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팀에서 만약에 미니멈 계약을 맺었을 때 어떤 롤을 맡을 수 있을지 이런 건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레이커스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새긴 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니더라도 왜냐면은 에이전트든 아니면 가족이든 뭐 누군가 좀 알긴 알잖아요. 그래서 일부 소식이 새긴 샌다라고 얘기를 한 게 왼쪽 트윗이 뭐냐면 이게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에 터지기 전에 그제 하루 전날에 미러키가 큰 거 한 방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트윗에서 좀 돌았어요. 근데 대부분의 메이저 기자들도 저런 얘기는 안 하고 에이튼이 미러키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마일즈 터너가 인디애나에 잔류하긴 할 거다 그냥 지금 계약 규모에 이견이 있는 정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런 소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드라마틱한 일들이 터지는 거 보면은 사실 기자들 특히 제 체감적으로도 NBA 기자들의 적중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일단 워즈가 은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샴즈가 워즈 자리로 갔고 크리스 헤인즈가 샴즈 자리로 올라온 건데 지금 이제 워즈도 은퇴한 마당에 신뢰도가 아주 높은 기자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원래도 우리가 뭐 얘기하면 워즈 샴즈 그다음 뭐 크리스 헤인즈 마크 스테인 뭐 이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뭐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줄은 거니까요. 구단이나 선수 쪽에서 일부러 흘리거나 아니면은 발표 대신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지금 사실 최근에 기자들의 적중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중률이 좋지 않다를 넘어서서 그냥 뭐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느낌이 좀 있죠. 특히 이게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CBA의 영향으로 셀러리캡 비우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이전보다 사실 창의적인 형태의 거래가 좀 필요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리셋하려는 팀은 셀러리캡 비웠다가 악성 계약 받아주면서 픽 좀 받고 그 선수로 쇼케이스에서 다시 뭐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런 거 형태가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아킬레스 부상 같은 큰 부상의 빈도는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리셋을 해야 되는, 리셋의 필요성이 있는 팀들은 지금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리셋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이텀의 아킬레스 부상으로 인한 보스턴, 그리고 미러키 자체도 지금 이런 딜을 한 게 그 데미안 릴라드의 아킬레스 부상, 그리고 저 마일즈 터너를 못 잡은 인디애나도 할리버튼의 아킬레스 부상,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우리 팀 에이스가 아킬레스 부상 입어서 다음 시즌에 우리가 풀로 못 뛴다 이러면 이제 사치세 라인 아래로 내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 사치세 라인 아래로 내려가려면 원래 있던 선수를 덤프성 트레이드로 넘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셋의 필요성은 최근에 이런 큰 부상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CBA 때문에 지금 셀러리캡이 빈 팀은 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창의적인 굉장히 특이한 이제 거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던 거죠. 이전에 공식 같았던 거래 형식들이 많이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제 스스로 얘기하는 말도 있고요,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 레이커스도 이런 관점에서 조금 소설스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레이커스부터 하면 사실 지금 레이커스 쪽에서 신기하리 많지 소식이 없고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특히 이게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예전의 생각대로 생각해보면 에이튼 정도는 지금 마일즈 터너가 미러키 가는 시점에서 레이커스 유력 뭐 이런 거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펠링카의 일처리 방식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뭐냐면 펠링카가 너무 이제 딜에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딜들이 마치 이제 좋은 딜 꿀처럼 보이는데 타이밍상으로는 늦었거나 뭐 아니면은 그게 늦어져서 뭔가 다른 걸 놓쳤거나 타이밍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게 펠링카의 일처리 방식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동안 레이커스는 사실 매 시즌 가장 팀을 많이 갈아엎는 팀이면서도 사전에 소스 노출이 굉장히 안 되는 그런 팀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뭐 그냥 멀리 갈 거 없고 가장 근래의 건들만 생각해도 마크 윌리엄스 트레이드 파토나긴 했는데 마크 윌리엄스 누가 얘기했습니까? 뭐 영입할 수 있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그다음 뭐 돈치치는 더 놀라웠었고, 이번 지금 오프시즌 유일한 건수인 라라비아 영입도 사실 굉장히 뜬금없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레이커스가 펠링카 단장이 진짜로 추진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소스가 워낙 안 새기로 유명한 구단이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그냥 기자들의 아무 말이나 이런 거는 신뢰도가 그렇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레이커스의 침묵 속에 여러 기자들의 언급으로 레이커스가 지금 27년 FA 시장을 노리느라 2년 계약만 노리고 있다 뭐 이런 루머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저게 사실이라면은 진짜 펠링카나 레이커스 프런트가 무능한 거고요. 저는 저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이거는 최근 NBA를 보는 사람이라면은 저 얘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는 사실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왼쪽 트윗에 케빈 오코너 기자도 저걸 보고 한마디 했어요.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루머가 사실이라면은 지금 펠링카는 돈치치랑 르브론을 데리고 있으면서 27년 FA 시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 27년 FA 시장에 누가 나올 거라고 장담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냐 라면서 약간 일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케빈 오코너 기자는 최근 루머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펠링카에게 일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럴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현재 있는 기자도 저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27년 FA 노리느라 지금 상황에서 뭐 2년 계약만 날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면 다 저렇게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요즘 트렌드에 아예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요즘 슈퍼스타들이 일단 연장 계약을 하기 때문에 FA로 풀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오히려 트레이드로 많이 옮기는 편인데, 지금 돈치치를 만족시켜서 연장 계약하고 안 쳐야 되는 레이커스가 27년 오프 시즌을 준비하느라 계약을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솔직히 좀 이제 그냥 펠링카에 대한 옹호 여부를 떠나서 상식적이지 않는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1라운드 픽 아낀다는 것도 이제는 돈치치가 있고, 불과 반 시즌 전에 마크 윌리엄스 영입을 할 때 1라운드 비보호 픽, 1라운드 픽 스왑 권리, 크넥트까지 줬다고 사실 너무 많이 퍼준 거 아니냐면서, 이거는 조금 너무
좀 급하게 딜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사실 취소되기 전에도 좀 나왔었거든요. 너무 퍼주는 게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딜을 반 시즌 전에 한 팀인데 갑자기 반 시즌 만에 픽이 아까워졌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레이커스가 조용한 게 가장 이상한 부분은 그러니까 주전 센터 메인 타겟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얘를 정말 원하는데 얘가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래는 안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지금 레이커스는 정황상 센터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백업 센터라도 미니멈으로 먼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하는 순서는 나중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모라토리움 기간이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합의해 놓는 건요. 그러니까 지금 백업으로 뛸 센터 자리 한 자리 이런 것도 지금 채우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뭐 다 까였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레이커스가 베테랑 미니멈을 얼마나 잘 붙였는지 또 그 LA 레이커스라는 구단의 프리미엄이나 LA 지역의 프리미엄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게 좀 뭐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은 아마 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는 저번 영상까지는 에이튼 바이아웃이 에이전트를 통해 얘기가 되어서 에이튼 영입을 믿고 저러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했었고 사실 그런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에이튼이 지금 10밀가량을 양보하고 나와서 미니멈으로 에이튼을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저는 저번 영상에서 에이튼이 그대로 바이아웃 된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DFS를 잡고 에이튼을 미니멈으로 영입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에이튼이 10밀가량을 양보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요 레이커스는 저 10밀 정도는 지르는 구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밀가량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도리안 필리 스미스를 잡지 않으면서 확보한 풀 MLE 전체를 활용하기가 어렵게 라라비아를 이미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다리가 안 맞아요. 만약에 에이튼이랑 사전 교감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에이튼이 원하는 금액에 맞춰서 이미 좀 저런 게 조정이 됐을 거고 라라비아를 안 잡거나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에이튼도 노리는 것 같고 에이튼도 데려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와 별개로 다른 게 좀 다른 걸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최근에 왼쪽에 제가 뭐냐면 크리스 헤인즈 기자가 레이커스에 대해서 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들을 좀 모아온 건데 왼쪽에 맨 위에 트윗은 보시다시피 레이커스가 이제 내일 정도쯤 되면은 내가 레이커스 가는 게 마음에 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밑에는 이제 도리안 필리 스미스가 휴스턴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에이튼에 대한 소스를 들어봤을 때 레이커스와 강한 상호 그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밑에는 그 크리스 헤인즈 기자와 그 다음에 윈디는 윈도스트 기자의 저 약자입니다. 윈도스트 기자의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어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겁니다. 근데 윈도스트 기자까지 지금 레이커스에게 좋은 게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듣고는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그걸 지금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레이커스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FA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팀인 것 같은데 FA 시장에서 2명도 아니고 1명 정도 노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도리안 필리 스미스를 FA 첫날 바로 놓쳤는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게 당장 저번 플레이오프에서 40분씩 갈아댔던 선수잖아요. 엄청나게 쓴 선수인데 이 선수가 걸어나갔는데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플랜 B로 지금 움직이는 행보가 없다. 이것도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잭슨 헤이즈 기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 중에 조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스틴 리브스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왼쪽 하단의 내용이거든요. 라이벌 팀 임원들이 리브스를 고평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물론 리브스가 트레이드 될 거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만 레이커스가 FA 시장보다는 지금 트레이드 쪽에 계속 FA 시장이 개막한 이후에도 집중하고 있는 느낌은 좀 있고 르브론 제임스는 셀러리도 커서 사실 웬만한 팀들이 트레이드 조건을 맞추기도 어렵고 그리고 거부권이 있어요. 물론 본인이 거부권을 풀고 나를 트레이드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구단이 여기로 너 트레이드 할 건데 뭐 거부권 행사할 거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행사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르브론은 거부권도 있고 셀러리도 크기 때문에 사실 구단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돈치치는 아닐 테니까 그럼 가장 메인 에셋인 게 저 리브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뻔히 이제 소스가 없는 기자들 얘기보다는 지난 오프 시즌에 펠링카가 했던 얘기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시즌 종료 후 펠링카 인터뷰에서 솔리드한 윙 디펜더 영입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르브론, 루카, 오스틴 리브스를 리더로 다음 시즌 준비할 거다 얘기를 했었고 르브론의 기대에 맞는 로스터 구성을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근에 드래프트 데이 이후에 했던 얘기는 그 오투로 선수를 지명하면서 했던 얘기는 왼쪽 하단에 있는데 센터 포지션 보강을 위해서 슈퍼 액티브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보강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 이제 드래프트 끝났으니까 FA 시장이 올 텐데 거기서 또 열심히 해보겠다. 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최근에 뭐 하고 있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뭐 엄청 조용하네. 이런 내용들과는 사실 좀 사뭇 다릅니다. 펠링카 본인 피셜로 드래프트 데이 날 나와서 얘기했을 때 트레이드 시장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뭐 펠링카가 그린 건 다 큰 그림이고 다 잘 될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안 된 건 맞다고 생각하는 게, 클리바, 빈센트, 반더빌트, 하치무라, 크넥트의 1라픽 정도로 뭔가 되는 일이었으면은 그 이전에 이미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1차적으로는 트레이드 노렸던 건들이 실패한, 잘 안 된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리브스 카드까지 좀 만져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가정이고 제 뇌피셜입니다. 리브스가 신밀대 가성비인 건 사실상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기도 해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돈치치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강점이 없는 선수라고 봤을 때 리브스 돈치치가 장기적으로 공존 가능한 이제 조합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왜냐면 댈러스에서 브런슨하고 뛸 때도 브런슨 돈치치가 괜찮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각자 갔을 때 브런슨도 지금 뉴욕에서 브런슨 본인을 제외하면은 엄청난 윙들의 수비 지원을 받았고, 돈치치도 이제 어빙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빙을 제외하면은 그때 파이널 갔을 때 데릭 존스 주니어나 PJ 워싱턴 이런 선수들의 수비 조력을 엄청나게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브스가 이번 시즌까지만 10밀대고 그 다음 시즌부터는 아마 30밀대 이렇게 주고 써야 될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치치 리브스를 르브론은 곧 은퇴할 것 같으니까 원투펀치로 가는 게 맞냐 하는 생각을 좀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펠링카 단장이 당장 지난 시즌 끝나고 디펜시브 윙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단장이 도리안 필리 스미스 그냥 걸어 내보내고 지금 주전이 뻔히 리브스, 돈치치, 르브론, 하치무라인데 여기다가 그냥 센터만 영입하면 수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레이커스 부분에 대한 결론은요, 도리안 필리 스미스 놔주면서 풀 MLE 확보해서 에이튼 지르는 게 목표였으면은 이미 저거는 결론이 좀 나지 않았을까 싶고, 라라비아를 먼저 잡는다거나 해서 풀 MLE를 다 쓰네 마네 못 쓰네 이런 얘기는 사실 펠링카가 에이전트 출신이라 샐러리 계산에 있어서는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미니멈으로 남은 로스터 자리는 채워야 되는데, 이게 백업 빅맨 자리조차도 미니멈으로 안 채워놓는 게 저는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한 건도 안 나오는 게 다른 쪽을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7년 FA 시장 얘기, 이거는 제 상식선에서는 부합하지 않는 얘기다라는 걸 앞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요즘 일단 FA로 선수들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누구를 FA로 영입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아까 뭐 케빈 오코너 기자 같은 현지의 반응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저거는 일반적으로 농구를 아는 사람이고 최근에 농구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라면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조금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돈치치 재계약이 걸려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돈치치도 안 쳐야 되고, 이미 마크 윌리엄스 트레이드 때 다소 과한 지출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받았던 팀인데 반 시즌 만에 스탠스가 변한다,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저 얘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프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언더캣 팀들이 있어요. 아직 몇십 밀 비어있는 팀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리안 필리 스미스를 잡고 에이튼을 데려오는 게 지난 영상에서는 그게 레이커스의 플랜이 아닌가라고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레이커스가 도리안 필리 스미스 잡고 에이튼 잡는 게 목표였으면요, 클리버 셀러리 같은 거 픽 붙여서 덤프해버리고 도리안 필리 스미스에게 원하는 만큼 계약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에이튼 데려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할 수 있었던 무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라라비아 잡아서 에이튼에 쓸 돈 모자란다 같은 것도 완벽히 저는 이해가 가는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뭐 덤프성 트레이드도 있고, 아까 릴라드 케이스 봤잖아요. 뭐 어떻게든 하고 싶으면요 5년 스트레치 프로비전을 해가지고도 저렇게 잡는데, 그거 이제 면밀 못 맞춰서 에이튼을 잡네 못 잡네, 이거는 사실 저는 이것도 조금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게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레이커스는 현 상태로라면은 에이튼에게 뭐 플레멜리만큼은 못 제한하고 8밀까지밖에 못 제한한다 라고 팩트를 얘기하는 것과, 레이커스는 지금 무브를 잘못 가져가거나 라라비아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8밀밖에 못 써서 에이튼을 금액을 못 맞춰줘서 딴 데 갈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은 뭔가 하고 있는데, 그 뭔가가 지금 보면은 에이튼이 메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에이튼은 갑자기 이제 본인이 바이아웃하고 좀 튀어나온 변수였던 것 같고, 펠링카 성향상 그동안 보면 5번에 큰 돈 안 쓰려는 건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도 그래서 마크 윌리엄스 아직 루키 스케일 계약에 묶여있는 선수를 노렸었고, 저는 그래서 여전히 캐슬러나 아니면 뉴올리언스의 미시가 또 최근에 떠오르던데, 그런 루키 스케일 계약으로 묶여있는 빅맨을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스타팅급 윙, 그러니까 윙 보강한다는 거는 본인이 시즌 끝나고 얼굴이 나오는 그 방송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윙 찾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펠링카가 워낙 또 호구 찾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호구 찾아다가 호구 딜을 유도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뉴올리언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게, 센터로 그 아까 말한 미시라는 선수가 있고, 트레이 머피 3세, 허브 존스, 디온테 머레이 같은 윙들이 있거든요. 지금 빅맨이 2자리 필요한데 FA 시장에서 빅맨을 1명 정도 노리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루키 스케일로 계약된 유망한 젊은 빅맨을 찾고 있는
있는 건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캐슬러나 미시 같은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위와 같은 트레이 머피 선수, 허브 선수, 디온테 머레이 이런 선수들은 엄청 거물급이죠. 저런 선수들이 끼려면 오스틴 리브스가 사실 반대급부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또 이제 엮어보자면은, 물론 그렇게 오늘 구체적으로 하진 않을 텐데, 유타가 5픽으로 뽑았으나 유타에 있기 싫어하면서 최근에 화제가 됐던 에이스 베일리라는 선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뉴올리언스랑 묘한 관계가 있어요. 뉴올리언스가 이 선수를 굉장히 뽑고 싶어 했고, 조 듀마스 단장이 노력을 했는데 못 뽑았고, 에인지 단장이 그래서 약간 이제 저 선수를 뽑아간 게 에이스 베일리를 키우려는 것도 있지만, 딜이 안 되면 그렇게 쓰겠지만 뉴올리언스가 저 선수를 엄청 원한다는 거를 알고서 일부러 뽑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긴 있어요. 그 한 루머로. 그래서 베일리는 뉴올리언스 지명을 또 원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 에이스 베일리를 뉴올리언스가 여전히 얻기 원한다면은 이게 뭔가 딜이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거를 그냥 썰로 뇌피셜로 한번 풀어보면서 레이커스 거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없네요. 골든스테이트도 한두 페이지 보겠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요, 물론 쿠민가 건 때문에 묶여있는 부분이 이제 지금 다분하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뭐 너무 이상하다고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저게 해결이 안 되면은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케번 루니가 지금 뉴올리언스로 가기에 그대로 내버려 뒀거든요. 근데 루니는 이전 계약에서 팀 친화적 계약을 일부러 맺어줄 정도로 골스에게 굉장히 이제 충성심이 높은 그런 선수고, 골든스테이트도 이 선수를 영구 결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인데, 다른 분들도 아니 지금 퀸튼 포스트나 뭐 트잭대 믿고 갈 때가 아닌데 루니는 일단 국밥으로 안 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요, 조금 샐러리를 따져보면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쿠민가 사인앤트레이드와 세컨 에이프런 이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 호포드를 지금 골스가 탑 타겟으로 노리는데, 호포드를 잡으려면 미니 MLE 저게 한 5밀 정도 되거든요. 그런 미니 MLE를 쓰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세컨 에이프런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니 MLE를 써서 선수를 잡을 거면 세컨 에이프런에 넘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쿠민가 사인앤트레이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컨 에이프런에 넘겨버리면 호포드에게 미니 MLE를 제시를 못하면 호포드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나단 쿠민가 사인앤트레이드 가능성이나 RFA로 제안을 받는 것에 대한 유동적인 상황 때문에 루이나 게리 페이튼 이세를 섣불리 잡고 막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하단에 보면 헤인즈 기자도 차라리 지금 쿠민가가 퀄리파이 오퍼 받아들여주는 게 지금 양쪽 모두 좋을 수 있다. 다음 시즌에 아예 비제한적 FA로 나가는 게 쿠민가 입장에서도 재수하는 거고,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왼쪽 샐러리표를 보시면요, 다음 시즌 세컨 에이프런이 207.8mm예요. 근데 골스가 쿠민가, 페이튼, 루니의 샐러리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170mm고 호포드에게 MLE 5밀가량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175mm죠. 그럼 남은 로스터 자리 쿠민가 모두 합해서 32.8mm를 넘기면 안 되는 타이트한 상황인데, 실제로는 지금 루키 그 2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보다 훨씬 더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골스 입장에서는 쿠민가가 첫해 25mm 넘어가는 계약을 받아오게 되면요, 이거 매치하려고 해도 매치하기가 어려워요. 호포드 잡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가 그냥 퀄링파잉 오퍼 한 10몇 밀 될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FA 제수를 해주거나, 아니면 쿠민가를 영입하려는 팀이 우리 오퍼 이 선수 원하니까 그냥 사인앤트레이드로 좋게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쿠민가 한 명으로 다수의 선수를 받아오는 1대 다 스타일의 사인앤트레이드가 되는, 이런 게 사실 유리하거든요.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호포드를 그래서 미니 MLE로 잡으려면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뭐 루니나 그 게리 페이튼 2세의 샐러리 같은 걸 섣불리 넣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쿠민가가 10몇 밀이 될지 아니면 어떤 팀이 질러버려가지고 30몇 밀짜리 오퍼시트를 갖고 올지 골스 입장에서 몰라요. 현실적으로 쿠민가가 FA 제수 이후 걸어나가도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두 시즌은 골든스테이트는 샐러리를 커리 그리고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에다가 포지엠스키의 루키 스케일 계약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쿠민가가 골스 입장에서 좋은 사인앤트레이드를 물어와서, 골스 입장에서 좋은 사인앤트레이드를 물어와서 쿠민가 샐러리를 몇 명 샐러리로 쪼개주는 게 사실 골스 입장에서 제일 베스트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인앤트레이드를 좀 물어오기를 골스는 바라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쿠민가가 나가게 되면 또 골든스테이트는 지금 커리나 버틀러의 나이나 건강을 생각했을 때 또 그 득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젊은 득점원이 또 나가는 게, 이게 골스의 전력 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또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서 이게 사실 골스가 좀 쉽지 않긴 해요. 그러니까 쿠민가가 사인앤트레이드로 여러 선수로 쪼개져 주면서 나가주면은 샐러리상으로는 좋은데, 그랬을 때 또 쿠민가만큼의 전력이 안 들어오면은 전력적으로 약해지면 우승의 문제가 생기고 우승 가능성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골스 입장에서 사실 지금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쿠민가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해서 골든스테이트 소식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골스는 이미 좀
근데 다 차 있어가지고 사실 쿠밍가로 인한 변수가 있는 거지 특별히 뭐 이상하고 말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포드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맞고 저는 웬만하면 호포드가 골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거의 40분에 육박하네요. 영상을 자주 못하니까 밀린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한 번에 하게 됐는데 이번 주에 또 올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FA가 FA 시장 초반에 결론이 많이 나잖아요. 3, 4일차쯤에 되면은 대충 결론이 좀 다 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럴 때 한 번 정도는 더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